선우윤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7가지 죄악을 취재를 해오셨는데 바로 가죠. 첫 번째 죄악은 뭡니까? 예, 사실 7가지 죄악하니까 네. 예전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 뮤지컬 영화에서 네.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죄를 막 이렇게 낱낱이 영웅이요, 영웅. 영웅. 뮤지컬 영웅. 네, 뮤지컬 영웅에서 그런 네.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우선 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예. 방송 장악을 했던 죄가 있습니다. 어허. 대법에서도 네. 문재인 정권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으로 판결이 됐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 그 당시에 고대영 전 사장을 해임했었던 예. 문재인 정권에게 이 죄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저희 펜앤마이크에도 나오셔서 예, 직접 나오셨어요. 직접 나와서 고대영 전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임 무효는 음. 문 정권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사법적인 심판이다 그렇죠. 예. 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KBS뿐만 아니라 그 당시 MBC 김장겸 사장을 먼저 내쫓겼어요. 예. 네. 내쫓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방송 장악이다. 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 한다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니까 예. 이에 대해서 박대출 의원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고대영 전 사장 해임 무효도 결국에는 해임도 위법이라고 판결되지 않았느냐. 예. 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는데 민주당이 할 입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네. 김장겸 전 사장이자 예.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네. 김장겸 의원은 독일의 괴벨스 이후 가장 정교한 문건대로 MBC와 KBS 사장을 몰아내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 진행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방송장악 문건 자체가 2018년에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그거 입수해갖고 여러분께 다 설명해드리고 제가 그동안 그 보도를 몇 번을 했는지 손으로 셀 수가 없을 그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방송장악의 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법농단이라는 명분 하에 예. 사법부 파괴 공작, 아.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렇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려 네. 47개의 혐의 모두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재판을 받을 때 한 음. 개의 혐의 가지고 다루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근데 47개의 혐의가 있었다는 것은 음. 일반적으로 47개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유죄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47개의 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으라고 한 거구나. 검찰이 그렇게 한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건데 모두 무죄가 떴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이 무리한 혐의를 입증시키려고 그렇게 해왔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47개 혐의인데 모두 무죄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진짜 얼마나 무리한 수사고 얼마나 무리한 재판이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양승태 대법관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감옥에 보내려고 뭐 준비한 증거 서류 그런 게 트럭으로 실어놔야 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법부에 대한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보면은 예. 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도부터 다릅니다. 예. 재판에 임했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내가 꿀릴 거 하나 없으니까 당당하게 임했고요. 반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걸렸어요.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발칵 걸렸죠. 그래서 예. 이 태도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예. 사법농단 사태, 즉 뭐 방송장악 적폐청산을 명분하에 방송장악하려는 실태랑 사법농단 사태는 모두 누구의 작품이냐? 문재인과 김명수의 작품이다, 합작품이다 라고 저희 굿모닝 대한민국 패널로 아침을 밝혀주고 있는 정혁진 변호사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유, 저 진짜 김명수 때문에요. 지금 사법부가 뭐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막 이런 그 판사들로 지금 다 도배가 돼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행정법원의 모든 판례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뒤집고 박문진 이사를 갖다가 선임한 걸 갖다가 가로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판사 한 명이. 진짜 여러 가지로 큰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운명의 선택님께서는 댓글창에서 문재인이 제가 7개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냐. 70개는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법적으로 책임 확실히 물어야 될 거 7개를 먼저 꼽아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재훈님, 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죄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 죄는 바로 평화라는 타이틀로 네, 명분 하에 평화 쇼를 가장한 그런 퍼레이드 하에서 예, 9.19 군사 합의 그리고 그때 기무사 해체, 기무사 해체 등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고 음. 국정원의 방첩 기능도 굉장히 많이 그게 상실됐죠. 진짜 심각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국정원의 기능을 모두 마비시켰습니다. 예.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혼란스럽게 한 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성 없고 이게 보시면은 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2024년 4월쯤에 그 8주년 뭐 기념해가지고 남북회담 예, 예. 기념하면서 영상이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자화자찬식의 그런 행동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반성 없는 문재인 평화쇼에 속아줄 국민 없다. 예. 당시 이런 코멘트를 냈고요. 예. 또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해도 수많은 도발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했죠. 예. 그리고 영국에서 NSC 상임위 긴급 주재를 해가지고 음. 무너졌던 안보를 다시 살리려는 애초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다시 살리지 않아도 되는데 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살리려는 시도를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또 이거 네 번째 죄군요. 네 번째 죄입니다. 네 번째 죄 바로 갈까요? 네 번째 죄 바로 갈까요? 예. 네 번째 죄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죄는 바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 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려 한 죄가 있습니다. 중요한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당시 얼마나 논란이 일었습니까? 예. 2년 전쯤에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네. 발버둥을 칩니다. 동영상이 그때 공개돼가지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 가기 싫다고 가고 싶지 예. 않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예. 북한이라는 불법적인 집단이 저 땅을 점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포로로 있는 것이라고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거죠. 또 맞는 보시면은 말씀입니다. 예. 악녀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도 예. 이렇게 밝혔죠. 북한 주민 4명 귀수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 북송 위험이 없어진 결과다. 즉 최근에 북한에서 귀순하는 뭐 군인들 또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확성기 틀어가지고 그 그렇죠. 확성기 방송 듣고 월남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제 북송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음흠. 지금 많은 북한이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에서 예.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 네, 그렇게 자, 짚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바로 다섯 번째 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죄는 바로 대한민국 기반 산업과 환경을 파괴한 죄입니다. 어허. 뭘로? 탈원전, 태양광이라는 이건 진짜 명분 하에 심각한 죄죠. 심지어 이 태양광 비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네.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어요.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경제 기반 파괴의 목적이 있었나 의구심이 든다. 경제학자로서 용서가 안 된다라면서 2024년 1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저희 펜앤마이크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교수님이 나오셔서 오정훈 이렇게 교수님이 오정훈 교수님 나오셔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경제학자로서 용서가 안 된다고요. 탈원전은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봐야 돼요. 예. 탈원전 그 기술, 그러니까 원전 기술은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탈원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수출을 못했거든요.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고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핵심이죠. 네. 최근에 체코 무려 30조 원짜리입니다. 24조 원, 30조 원, 뭐 그 정도입니다. 약 30조 원짜리 예. 신규 원전 생각해 보십시오. 탈원전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이거
가능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버는 거예요. 저만큼 계속 벌 수 있는데 다 날린 겁니다. 지난 5년에도 벌 수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살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결국 정권 바뀌고 나서 음. 탈원전 딱 폐기하고 나서 예. 30조 원짜리 신규 원전 체코, 팀 코리아 쾌거, 음. 원자력 선진군 입증했고요. 예. 보시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체코 정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이 체코 30조 원짜리 신규 원전 반드시 대한민국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다른 뭐 웨스팅하우스니 프랑스니 거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꼭 체결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지금도 예. 계속 입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보시면은 자, 이 태양광 비리뿐만이 아니라요. 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거지로 태양광 하겠다고 우리나라의 산림을 파괴를 했습니까? 하여튼 원전 다 파괴하니까 전기가 줄어드니까 그 전기 보충한다고 전국의 산을 다 밀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때 막 현장 보도까지 해드렸잖아요. 태백산에 막 산 다 밀려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있는 거 다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청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뭐 청도만이 그래요. 전국에서 나서 전국에서. 전국에서 지금 산사태 아, 비 한 번 내릴 때마다 예. 태양광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요. 예. 불안감에 잠을 못 잡니다. 예.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6번째 죄. 뭐 죄가 참 많은데 6번째까지 왔습니다. 뭡니까? 네, 6번째 죄는요. 바로 USB입니다. 아. 그러니까 USB가 대표적인 이거. 건데 예. 북한 김정은에게 그동안 얼마나 굽신굽신했습니까? 예. 예? 대표적인 영상 다들 아실 겁니다. 음. 김정은이 이렇게 사인하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허. 저는요 그 장면을 보고요 김정은의 부하인 줄 알았습니다. 뭐 장관이나 북한의 장관, 북한의 총리가 그렇게 액션을 하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심지어 USB까지 넘겨놓고 당시에 예. 산자부가 자료 삭제해서 논란이 일었죠. 예, 예. 그래서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산자부 삭제 자료 공개하라. 아니 자료에 대해서 USB에 뭐가 들었는지 왜 공개를 못합니까 이거를? 아니 진짜 지금 뭐 특검하자 그런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할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특검에서 그 USB에 도대체 어떤 국가기밀이 들어있었는지 그걸 지금 밝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또 보시면은 예. 송국권 평론가도 저희 네. 펜앤마이크 아침 대표 프로그램인 굿모닝 대한민국을 나오셔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USB 의혹에 무응답을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특검 대상이다. 그러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뭐 예. 여러 가지 특검들을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USB 특검부터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실 겁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죠? 깜짝 놀라는 그 기억 다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영상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음흠. 아니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에게 북한에게 얼마나 우호적으로 해줬습니까? 예. 얼마나 줄 거 다 줬습니까? 근데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있었죠. 그래서 결국 지난 5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해왔던 모든 행보들 대체 무슨 의미가 남은 거냐? 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로얄 블루님 이건 여적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러니까 어쩌면 북을 이롭게 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완벽한 저는 여적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빨리 여러분이 좀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회가 좀 정상화되면서 특검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을 갖다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죄 뭔가요? 네, 마지막 7번째 죄입니다. 바로 예. 버킷리스트. 아, 우리 김정숙 여사님의 예. 이렇게 존칭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정숙 여사로서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김정숙 명물인으로서, 여사님이 예. 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숙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없었으면 문재인 시작도 못했다 이 얘기인가요? 저는 존칭을 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마 죽을 날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어허. 10분의 1도. 예. 자, 대표적으로 타지마할 기내식 미스터리가 있고요. 예. 기네스북의 오를 판이다. 직장인이 1년 연봉을 털어먹은
36명의 냈기, 그리고 인도 버킷리스트 얼마나 차고 많이 넘칩니까? 많죠. 뭐 외교장관 갈 거 못 가니까는 문화부 장관 거기 옆에 껴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산 다 그냥 공중분해 시키고. 그 아래 사진 보세요. 예. 아래 사진. 아니 그냥 인생샷 나왔어요. 인생샷. 인생샷 하나 찍으려고 참. 인생샷 하나 남겼고요. 그 인생샷 하나 남기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안 됐죠. 예. 예? 국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예. 중립 및 공정수사 위에 검찰 수사 말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네. 자, 아니 지구 그냥 순회 공연을 돌아, 순회 공연을. 아니 아르헨티나 가는데 저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르헨티나 가면 우리가 남미로 직항로 있거든요. 예. 근데 일부러 체코 찍고 갔어요. 체코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아, 예, 체코가 얼마나 아름다운 안 가봐서 몰라요. 예. 나라예요.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정을 이해하거든요. 그럴 거면 사비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도 많던데 그 5천만 원씩 그냥 딸내미한테 턱적 주던데. 지구를 거꾸로 돌아가면서까지 예. 체코 관광을 알뜰살뜰히 했고요. 음.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 뭐라 불러야 될까요? 애처간지 공처간지 오죽하면은 대통령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래 사진 보세요. 손을 들면서 버마 미얀마 갔을 때죠.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걷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 사실 예. 지적한 언론 별로 없어요. 저희 펜앤마이크를 비롯해서 뭐 펜앤마이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조중동 펜앤마이크 빼면은 별로 없습니다. 지적한 언론들이. 진짜 여러분께서 저희 펜앤드마이크 사랑해 주시고 지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는요 진짜 목숨 걸고 문재인하고 싸웠던 그런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가끔 물론 저는 이제 조중동에 네. 대해서도 뭐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많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야당이나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판의 지점 많지만은 이들이 지적을 못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펜앤마이크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펜앤마이크에 많은 시청과 성원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사들 저는 이게 너무나 어이없었어요. 지금 문재인 일가 수사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혐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뭐 돌 맞은 개구리에 비유를 하면서 그 돌 누가 던졌냐 이러면서 던졌어. 너희 아빠가 던졌어. 폭풍 SNS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예. 장면까지 여러분한테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지금 나답게님께서 댓글 또 바로 올리셔가지고 그 US뿐만 아니라요. 그때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군용 수송기로 북한한테 이 귤 보낼 때 그 군용 수송기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귤 상자 안에 과연 귤이 들었을까? 이것도 좀 밝혀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아, 그것도 좀 추가해도 될 것 같다. 이거는 뭐 어쨌든 김정은에게 다 협력하고 어떻게 보면 노란한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유윤호 기자와 함께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한 7년여의 시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 문재인의 비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해왔던 그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7개의 죄를 꼽아봤는데요. 선유윤호 기자 열심히 취재를 했으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